네, 쟁점 현안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 나눠보는 신개념 토론 맞짱 시간입니다. 오늘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대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자신감이 득과 실 중 어느 쪽으로 작용될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는데요. 최민희 의원님, 네. 문재인 대표가 어느 때보다 이 대선에 굉장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 정권 교체 가능합니까? 그거야 모르죠. 뭐 다만 그 유력한 대권 후보께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네. 뭐 저희 당 입장이나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선이란. 네. 근데 그 대선을 시작하기 전에 유력 대권 후보가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내가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겠다. 우리 당이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그만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실정이 많아서요.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민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심을 읽고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뭐 정권 교체가 된다. 뭐 이거는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대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거는 뭐 아직 어렵고 다만 뭐 후보로서 자신감 갖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분열되고 있을 때 우리 김무성 전 대표께서 당시 대표가 180석 이상 얻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오히려 독이 된 결과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말씀이 저희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지지층에게는 아주 긴장감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논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는 벼락치기로 해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자신감을 표현해서 좋긴 하지만은 지난번에는 그 벼락치기를 했기 때문에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대통령 준비가 안 돼도 되겠어요? 그런 뜻도 되지 않겠어요? 일단 벼락치기라고 표현하신 건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솔직하고 소탈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요 시점이 있잖아요. 그땐 사실 정치인도 아니었죠. 2012년 요 시점에. 그리고 그랬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당선되고 곧바로 대통령 후보가 된 아주 거의 유일한 경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고백한 것으로 뭐 그 부분을 뭐 경솔했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실 테고 솔직하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로서는 되게 솔직하게 소탈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결과는 어쨌든 저희가 졌기 때문에 이미 그때 그 국민들께서는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속성으로 국민의 그 마음을 얻은 후보에게 표를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전 솔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표는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니 네. 시간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9월 16일 날 후보가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보다 한 달가량 늦게 선출이 됐고 좀 늦게 출발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2002년에 벼락치기로 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당시 2인제 대세론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1위 하면서 역동성을 발휘해서 결국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인제 대세론이 그 당시에 격파가 된 거죠.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건 어떤 면에서는 벼락치기로 된 거지만 그때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을 했고 나름대로 비전 제시가 국민들한테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2012년에 그런 걸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3년 4월에 제가 이걸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평가 보고서에 보면 왜 문재인 대표가 실패했느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능력이 박근혜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의 능력이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떨어진다라는 국민의 판단이 결국은 표심을 박근혜 후보 쪽으로 이동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지와 캐릭터 정립에 실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문재인 전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몇 가지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벼락치기로 됐다. 이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가장 큰 강점이 이미 20년 이상 정치를 했는데도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선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치 신인처럼 생각하고 신상품으로 생각한다는 거라고 보고요. 예. 이미 그때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예. 많은 그 신뢰를 쌓아왔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뭐 하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우리가 대선 치고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대선 평가 보고서에 대해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교수들께서 편향되게 대선 평가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그 당이 당대표 없이 그 대선을 치른 것이 패인이다. 이게 첫 번째 패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 대선의 저희 패인은 사실 문재인 후보가 48.6%를 얻었어요. 이건 노무현 후보가 얻은 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진보 보수로 쫙 갈라졌을 때 최대치를 모았으니, 그러니까 당신 말씀이 벼락치기로 된 후보인데 정말 많이 결집을 한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예, 일정 부분 이미지 메이킹도 됐는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야권의 한계이고 저희 당의 한계였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이제 정치 초년생 대통령 후보였다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당대표도 하시고 흔들림을 당해도 보시고 그 흔들림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강인한 이미지, 그 인내 이미지도 쌓였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얼마나 더 진화해 갈지에 대해선 저는 아무래도 저희 당의 1위 후보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정권 교체 희망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좀 변해야겠다라는 국민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 간절함에 아마 편승을 하려는 듯한 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지금도 문제가 지금 당대표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대표 시절에 한번 돌아가 보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요. 2015년 2월에 당대표가 되셨어요. 4.29 재보선에서 우리 이정현 지금 대표가 뭐 나왔던 그 4.29 재보선입니다. 4개 선거구에서 전부 졌어요. 거기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철수 이제 의원이 당시 그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표는 버티기로 가셨는데 그러면서 당에 굉장히 내분이 심화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2014년 12월에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출마 선언문을 보면 계파 갈등, 친노 비노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리더십 발휘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쭉 보면 안철수 의원 결국은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잖아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내년에 후보가 저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면 뭐 좋겠네요. 저희 입장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쉬운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어서 거기에 편승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과 집권 여당이 잘못하면 심판하겠다는 정서가 생겨요. 그 심판하겠다는 정서는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전혀 탓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이제 정권 교체에 그 민심이 있는데 그거에만 기대면 저희가 이길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인정합니다. 저희 당이 이제 당대표만 뽑으면 흔드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떤 결정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을 때 내가 반대해도 많은 의원들이 참고 지지자들이
참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당을 안정시킨 것도 결국은 문재인의 리더십이었다. 예, 저는 그 그렇게 김종인 평가합니다. 전 대표를 이렇게 당으로 모셔온 그 선구안은 인정을 해요. 아주 훌륭한 선구안이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가 훨씬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네. 네. 두 분 알게 차분하지만 치열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은데. 고맙습니다. 너무 짧아요. 수고하셨습니다.